우리가 이쪽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생태계 전체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야. 그 생물의 종을 따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는지, 환경적인 저항이 어떤지, 그 다음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데가 이쪽이거든. 그래서 암기 쪽이 많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 먼저 우리가 처음 도와야 될 게 개체군이라는 거거든. 개체군. 자, 이 개체군은 군집과 생태계로 나누는데 누가 더 큰 범위냐면 생태계가 굉장히 큰 범위야. 이 생태계라는 것은 생물적인 요소도 있고 비생물적인 요소도 있어. 우리 주변에 여기서 비생물적 요소 아무나 대봐. 너지, 그지? 생물이 아닌 존재. 햇빛이나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인 요소야.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환경. 우리는 온대지방이고 사막기후도 있고 열대 우림기후도 있고, 그지? 그런 것들이 생태계의 종류를 따지는 건데, 먼저 개체군부터 봐봐. 여기다 밑줄을 쳐볼래? 같은 종이라는 거 밑줄을 쳐봐. 개체군은 같은 종이야. 같은 종. 그러니까 같은 종, 늑대면 늑대, 사람이면 사람, 이런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룬 게 개체군이다. 됐죠? 그 다음에 군집은 뭐냐? 여러 개체군. 다시 말해서 여러 개체군이라는 건 다른 종이라는 얘기야. 다른 종. 서로 다른 종이 모여서라고 했어.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럼? 군집을 뜻하는 거야. 알았어? 종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군집이 다양하다 이런 뜻이야. 유전적 다양성 그러면 같은 개체군 안에서. 우리도 같은 개체군이지만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고 너희같이 좀 천한 아이들이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개체군 차이야. 끄떡거려 준다는 건 고맙다는 얘기지 뭐. 알겠어? 생태계, 군집을 이루는 각각의 개체군. 다시 말해서 종, 각각 하나하나의 종이 물리적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뒤편에서 나와. 지금 우리는 커다란 맥락을 보여주는 거야. 자, 개체군이 있고 그런 개체군들의 집단인 군집이 있고 군집과 비생물적인 요인이 합쳐진 생태계라는 게 있고. 알았지? 그럼 이런 말을 한번 해보자. 옛날에 우리 대륙이 초대륙이었지. 기억나냐? 빵개야. 그 대륙이 고생대 말기에 이렇게 흩어지잖아. 다시 한번 뭉쳤다 흩어지잖아. 현대의 신생대에 와서 현대의 대륙의 모습으로 와. 그러면 옛날에 초대륙일 때보다 지금 이렇게 대륙이 분할이 돼서 나눠졌을 때 언제가 생태계가 더 다양해졌을까? 나뉘어졌을 때 생태계가 더 다양해진 거야. 알았지? 해안선이 넓어지면서, 그지? 그러면 군집도 다양해졌겠지. 개체군도 많아졌겠지. 그런 걸 연관지어서 밝히는 곳이 이쪽이야. 알겠지?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생태계.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으로 생산자라는 게 있고 소비자라는 게 있고 분해자라는 게 있다. 이 세 가지 외워라. 생소하죠? 생소분. 암기 하라면 해라. 내가 어제 대해가지고 아주 저격을 하고 싶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을 생물적인 요인이라 부르고 비생물적 요인. 야, 이거 틀리는 사람은 진짜 이건 상식이 없는 애인데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빛, 온도, 공기, 물, 토양 이 중에 생물적인 요인이 있냐? 없지. 이거 비생물적인 요인이야. 알아둬라. 그렇다면 생산자는 무엇인가? 뭐 해야 돼? 가장 간단한 게 무슨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뭘?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놈이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애들이 생산자야. 바다에는 무슨 플랑크톤이 있냐? 그렇지. 식물성 플랑크톤. 그렇지. 식물성 플랑크톤. 그러면 육지에는 누가 있냐? 식물들이 있겠지,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 화학에너지인 포도당이나 녹말을 만들어내는 애들을 다 생산자라 부르죠. 그럼 소비자는 뭐냐? 이 소비자는 우리가 또 나뉘지.
1차냐, 2차냐, 3차냐로. 우리 인간은 몇 차냐? 잡차라고 하지, 잡차. 다쳐 먹으니까, 그지? 잡종인데, 1차들이 초식동물에 해당되는 거야. 알았어? 2차가 육식동물. 3차부터는 육식동물의 다양성. 우리는 그럼 어디 층이야? 사실 1대1로 붙으면 최하위층이야, 그지? 네가 이길 수 있는 동물 얘기해봐. 고양이요. 이러지 마. 고양이들 떼거지로 덤비면 너 도망갈걸. 우리는 갖고 있는 무기는 없지만 어제도 우리가 쓰던 제스처. 이게 있잖아. 그죠? 근데 니들이 이게 강한 무기인데 이걸 안 쓰고 있죠, 지금. 학교 생활도 이거 안 쓰고 하잖아, 지금. 이거 써요? 충분히 쓰고 있어요, 지금. 그죠? 100% 가동하고 있죠? 이거 좀 쓰자. 알았냐? 이게 무기니까. 자, 소비자는 그런 것들을 말해. 토끼, 사슴, 여우, 호랑이. 누가 최고 최고차 소비자냐? 여기 딱 보니까. 토끼죠? 그죠? 토끼는 꾀가 많고, 그죠? 그런 거 상관없어. 호랑이 짱! 그지? 알지? 호랑이, 그 다음 누굴까? 여우. 그 다음에 사슴하고 토끼는 동등. 근데 누가 더 우세할 것 같아? 느낌에. 사슴이죠. 왜? 토끼는 굴파고 도망다니잖아. 사슴 뿔이라는 게 있잖아요. 달리기가 있고. 그죠? 근데 대부분 이 1차 소비자들은 무리지어 생활을 하죠. 그죠? 토끼는 무리지어 생활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자주 숨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노지에 딱 트인 곳에 사는 초식동물들은 무리지어 다닙니다. 왜 그러냐? 육식동물이 덤빌 때 한 놈을 희생시키고 나머지가 도망가는 거야. 알았냐? 얼룩말 같은 애들이 진화된 애들 아니야. 이 무늬가 다 다르대잖아. 그 애들이 그 지브랄이라고, 지브랄. 요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굉장히 무늬가 다 달라가지고 육식동물이 쫓잖아요. 한 마리를 딱 끊고. 근데 여러 마리가 달리면 꼰타가 눈이 돌아갔고, 매지가이 알죠? 어떤 놈을 내가 쫓고 있는지 모른대요. 그럴 확률이 높다고요. 그 정도 못 쫓으면 그 육식동물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정도로 무리지어서 한 명을 희생시키고, 그래서 초식동물이 무리지어 다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생산자, 소비자까지 됐는데, 자, 요걸 자주 잊어먹어, 애들이. 분해자가 어떤 것들이냐? 말 그대로 곰팡이 같은 것들이거든. 분해하는 것들. 다시 흙으로 보내주는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이 분해자인데, 이 분해자 잘 외워놓으세요. 생산자, 소비자까지 잘하는 친구들이 분해자를 자꾸 놓쳐요. 알았냐? 이런 것들이 생물적인 요인입니다. 알겠지? 이 안에 이제 개체군이 있고, 이 안에 또 군집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봐봐요. 토끼 하나는 어디에 해당된다? 개체군에 해당되는 거예요. 토끼 한 마리, 토끼 한 종은. 근데 토끼, 사슴 이렇게 있으면 뭐죠? 군집입니다. 종과 종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과 이 비생물적 요인까지 합쳐진 게 생태계예요. 생태계. 구분됐죠? 누가 제일 큰 범위야? 생태죠. 찌개도 생태찌개가 제일 맛있잖아요. 생태. 야, 받아. 정신 안 차려? 던져. 집에 있으면 잠이 안 와서 왔대야. 여기 오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고. 숙면. 거의 내가 뭐 수면제냐? 수면제 박사원 선생님. 수강기호 수면제. 내가 뒤 나오면 각성제가 되는 거지. 아휴, 답답하다. 나도 니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구분할 수 있어. 이거 틀리면 바보팅이야. 이거 안 쓰는 놈이다. 다음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볼게. 자, 니들한테도 기말고사든 수능이든 간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누구냐 이거다. 요 둘. 작용과 반작용 반드시 나와. 아, 저거 나중에 외워야지 하지 말고 지금 알아놔. 일단 작용이 누구냐? 자, 비생물적 요인이 이렇게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한다. 이런 게 어떤 게 있냐?
비가 많이 와주면 식물이 썩는다 이런 거 좋은 말 할 줄 알았죠?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이 잘 자라고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식물도 있잖아요, 분명히. 비 많이 오면 썩는 거. 제 고인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폭풍이 쳐가지고 식물이 죽었다. 난 참 지금 부정적인 요인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눈이 많이 와서 얼어 죽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물적인 게 아니라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작용이다. 그럼 반대로 이런 건 뭘까? 생물적인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 이걸 반작용이라고 그래. 이걸. 꼭 물리학의 제3법칙 같지만 알았니? 나무가 바위를 부러뜨리는 거야. 부서뜨리는 거야. 뿌리가 막 자라가지고 부서뜨리는 거야. 이런 게 반작용에 해당되는 거야. 알았냐? 오케이? 나무가 썩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이런 것들. 이런 게 반작용이다. 이거 나오면 틀리겠냐? 안 틀리겠냐? 안 틀릴 것 같지? 꼭 틀려와요. 한 놈이. 이거 알 수 있겠지, 민호가. 이거 틀리면 죽는다. 알았어? 이거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알았어? 지렁이가 많으면 토양의 통기성이 뭔지 아냐, 니네? 여름철에는 통기성이 높은 옷을 입어야 되냐, 적은 옷을 입어야 되냐? 형아, 뭐 입을래? 높은 옷. 네가 지금 입는 옷은 통기성이 좋아, 나빠? 나쁘다기보다는 적어요라고 해. 나쁘면 괜히 품질이 낮은 거 입고 다니는 거 같잖아. 바람이 잘 안 통하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얘들은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진다는 건 산소의 유입이 많아서 생물들이 많이 살 수 있어. 그러면 화학작용이 풍부해지고 영양분이라고 한 무기염료들이 다양해질 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곳이 바로 반작용,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니까. 자, 상호작용.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거 잘 알아나. 상호작용 했더니 이게 상호작, 이게 아니라, 아까 봤지? 생물적 요인이 누구 있었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있었지? 이 중에서 생산자, 소비자끼리, 분해자끼리 서로 주고받는 행동들.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상호작용에 해당돼. 토끼를 누가? 여우가. 호랑이는 토끼 안 잡죠. 니네가 배고프다고 새우깡 하나 훔치겠냐? 새우깡 한 개? 한 봉지를 훔치지. 그런 거 똑같죠. 이거 한 입거리도 안 돼. 근데 저번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호랑이가 토끼를 잡더라고. 배고파갖고. 아, 예전에 내가 학생들하고 내기했다가 당했는데. 제가 말끝마다 그랬어요. 호랑이는 풀을 뜯지 않는다.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어떤 애가 동영상 가져왔어요. 호랑이가 풀 먹는 거. 벵골 호랑이. 먹고 있더라고, 이 새끼가. 내가 당했어요, 그때. 거기 해설자가 얘기하는데, 벵골 호랑이가 고기 먹고 더니 가끔 속이 부대끼면 풀을 먹는데요. 소화하려고. 당했잖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아, 그걸 찾아온 놈도 지독한 놈이지, 그걸. 여튼, 상호작용이란 생물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게 개체군 사이에서도 주고받는 게 있고요. 개체군과 또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그러니까 군집 간 상호작용이란 말을 쓰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니네가 이 두 가지를 외워야 돼. 개체 간 상호작용이 있고요. 군집 간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집에서 서열 몇 위예요, 자네? 아하. 애완견 없어요, 애완견? 걔가 너보다 위거든요. 민호아, 너 서열 몇 위야, 집에서? 한 몇째? 뭐, 하등 영양생물들만 여기 있냐? 형님 몇 위야? 한 2위 정도는 되죠? 엄마 다음에 너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맨 꼴찌가 아빠. 뭐 그런 거잖아요. 아빠보다 밑에요, 너? 아빠보다 밑에요?
아빠들 생각은 다르던데, 아빠들은 애완견 밑에가 자기라고 그러던데, 항상 애들이. 그래요? 그런 건 개체 간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앞에 애완견이 있어요. 군집 간 상호작용이 됩니다. 종이 다르니까. 뭔 말인지 알았어요? 같은 종끼리의 서열은 개체 간 상호작용이 될 수 있는데, 선생님 제 앞에 애완견이 있어요, 애완미호 있어요, 이러면 군집 간 상호작용이 되는 거야. 걔가 니들 앞에서 꼬리를 안 치죠? 그리고 보면 짖고요. 서열이 니들이 아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자는데 가끔 와서 오줌 넣고 가죠? 니 거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애완견 거다. 봤죠? 바지에 오줌 싸고 하는 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거의. 개체 간 상호작용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것도 뒤에서 배웁니다. 텃세 같은 거. 알았어요? 그럼 리더제 같은 거. 늑대 같은 경우 리더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군집 간 상호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과 종끼리. 뭐가 있죠? 피식자, 포식자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토끼하고 여우가 있으면 누가 피식자예요? 피고가 뭔지는 알지, 얘들아? 피식자가 누구예요? 토끼냐 여우냐? 피식자가. 먹히는 애 말뜻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대답도 못하죠. 포식자는 누구냐? 여우겠죠. 물론 호랑이하고 여우는 조금 달라요. 호랑이가 여우를 사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같은 포식자니까 경쟁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자가 하이에나를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이의 경쟁 관계에서 걔들을 도태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하이에나가 특별히 맛있어서 잡아먹는 건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좀 다른 관계지만 일단 먹잇감으로서 노려서 덤비는 거. 니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잡아먹는 건 뭐 있을까요? 다 사먹었지 잡아먹어보진 않았죠. 아, 낚시 같은 것도 있겠다. 해먹으려고. 그런 건 이제 니네가 포식자죠.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상어한테 이거는 이제 피식자가 되는 거죠, 니들이. 피식자가 돼본 경험이 있나요? 혹시 자동차 사고 나본 사람? 아, 그런 것도 없어요? 인생에 무슨 굴곡이 있냐, 니들은? 그냥 서열 꼴찌라는 거 하나만 지금 하등 인생을 사는. 차에다 치였다니까 저는 피식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차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걸 굳이 나눈다면 운전자가 포식자가 되겠지, 운전자가. 근데 운전자 먹으려고 또 죽인 건 아니란 말이야. 고기를 몇 건 얻으려고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좀 다른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개체 간 상호작용은 같은 종끼리. 내가 너희들한테 서열을 얘기했잖아. 야, 닭들도 서열이 있는 거 알지? 누가 제일 1위야? 야, 니네 학교에서 이거 먹는 애가 뭐라 그래, 이거? 짱이라고 하잖아. 닭도 막 짱닭 있어. 짱닭 걔가 1등이야. 수컷 장닭. 걔 짱. 그럼 암컷들끼리 그 다음 이렇게 서열 지들끼리 나눠갖고. 알았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니네가 지금 막 집에서 당하고 있는 게 그런 거야. 음식 나오면 어떡해? 아니, 오히려 음식을 안 줘도 괜찮아. 네 음식 뺏어 먹잖아. 그치? 냉장고 빌려 아시금 놀았는데 그 다음에 없고, 막. 동생이 먹고. 서열 1위, 막. 동생 1위, 막. 아니면 몰래 케이크 숨겨놨는데 애완견이 먹고, 서열 마지막에. 아유, 불쌍한 것들. 나와! 나 독립해. 그럼 서열 1위잖아. 그 숨어 살면 되지. 토끼처럼. 그지? 군집 간 상호작용, 개체 간 상호작용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어. 같은 종끼리. 그 다음에 종과 종 사이의 관계, 이게 경쟁 관계. 그 다음에 니네들 보면은 그런 거 배우지? 공생 관계, 상생 관계, 이런 거 배우잖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기생충 같은 경우 있잖아. 이런 공생이 아니잖아. 그지? 그런 관계들, 종이 서로 다른 것들의 관계를 여기서 배우게 된다.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 상호작용은 무슨 쪽 간에 생물들 간에. 알았지? 그러니까 비생물과 엮이는 과정은 작용과 반작용밖에 없어.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여기 개념을 잘 알아두면 문제 안 틀리거든. 오케이? 됐지? 상호작용은 누구 간의 관계다? 생물들 간의 관계야.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은 생물과 비생물과의 관계다. 알았지? 이 마스크를 줄이는 방법 없냐? 난 얼굴이 좀 크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대자를 주문했더니 얘가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네. 아, 이 끈을 묶어라. 그럼 이렇게 될 걸, 그냥 거의. 이렇게. 그거 좀 웃기잖아. 이러면 말할 때 여기 쓸려. 이대로 살으라고. 이게 이 검은색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요. 저 분필 수업을 하다 보면요. 검은색, 이렇게 자꾸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하얘져, 이렇게. 화면이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눈사람도 아니고. 여튼, 생태계 구성요소의 관계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개체군 특성. 일단, 얘들아, 개체군은 같은 종, 다른 종. 개체군이란 다른 종, 같은 종. 좋아, 같은 종끼리 들어가는 거야. 밀도라는 말이 나왔어, 밀도. 밀도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 이질하지 말고, 여긴 생명이야. 뭐라고 돼 있어? 면적 또는 공간분의 개체수. 됐죠? 우리 반은 밀도가 커요, 작아요? 엄청 작아요, 우리 반은 밀도가 지금. 됐죠? 그러니까 개체군의 밀도라는 건요, 면적당.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대전의 인구 밀도가 높아, 서울이 높아. 죄송합니다. 서울을 못 가본 아이들한테 서울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가봤어요? 거짓말 치면 혼나요? 가봤나요? 서열이 막내가 어떻게 가요? 위에서 서열 다 갔다 오고 나서 너 가는 건데. 아, 묻어 갔나요? 가봤나요? 혼자 간 적 있나요? 없죠? 묻어 갔죠? 서열이 밑에다 보니까. 자네는? 아, 어디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어디요? 군산이요? 인사동이요? 할아버지세요? 뭐 골동품에 관심이 많나 보네요. 아니면 그거 떨이 이런 거. 대전에 친구가 놀러 오면 어디들이 갈 거예요? 없어요, 그죠? 집 앞에 떡볶이집이 제일 나을 것 같아. 정말 대전에 없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는데 소풍을 그런 데 간다며 반에서 원하는 대로. 그쪽 애들은 그러더라고. 저쪽 괴정고 애들인가는. 근데 뭐 신세계 백화점 가는 애들도 있고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그런 데를 가냐고. 근데 그건 다행이래. 자기들 5월드 간대. 5월드. 곰 한 마리 들어왔다며. 곰. 어? 북극곰 죽구던 검은 곰 하나, 정체불명 곰 하나 들어왔다고. 야, 어떻게 동물원에 곰이 한 마리 들었다고 난리를 치냐. 사자가 수십 마리 뛰어다니는 데가 저쪽인데.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며. 이쪽을, 대전을. 웃을 일이 아니야, 니네. 너 소풍 어디로 가? 자가격리 아니, 자가격리? 어디? 소풍을 둔산동으로 간다고요? 아, 뭐라고 들었어요, 그럼? 아, 놀러 가는 건 둔산동으로 간, 둔산동 놀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근처? 아, 클럽 다니세요? 거기 뭐 저기 12시 넘으면 그 편의점 앞에 예전에 너무 웃겨갖고 거기서 잠깐 이렇게 서 있는데 헉헉 소리가 나요. 탁탁 소리 나면서 막 이런 소리 나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춤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그렇다고 걔들이 직업적인 비보이도 아니에요. 못 춰요. 옷은 이쁘게 차려입고 하고 남자애들이 막 춤을 연습해요. 그래서 쟤들이 뭔가 했더니 저기서 삑 소리 나니까 이제 입장이 시작된 거죠. 들어가더라고.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새끼들이 진짜 내가 그거러 가요, 솔직히. 빈 공터에 그 옷 입고 가서 막 윈드밀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또 머리 돌고 막 그거 하고 있더라고, 애들이. 한심해서 내가. 아니, 잘하면 몰라. 또 못해요. 걔들은 그러겠지. 못하니까 연습한다고. 그건 연습하는 새끼들이 공부는 안 해요. 왜? 살도 많이 쪘더만. 도가니 나가게. 뭐 하고 있어? 어디로 소풍 가냐고. 그거 물어본 거야, 니네는. 궁금해서요. 예? 아니, 가긴 갈 거 아니에요. 니네 학교에서. 어디로 가냐고요.
그놈의 5월드는 니네 아니었으면 벌써 망했겠구만. 그지? 니네 어디로 갔었어요? 그걸 격리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니네 앞에 애들은 격리당한 거예요. 혹시 여기 번호는 안 써요? 323번? 면회받고. 아유. 자, 개체군의 밀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알았지? 일정 공간에 서식하는 개체수인데요. 문제는 시험 문제 출생과 이입은 무시하고 이렇게 문제 많이 나와요. 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것은 출생과 이입으로 높아지고 사망과 이출로 낮아진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출생이나 이입은 출생은 태어나는 거고 이입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개체수가 늘어날 수는 있고 죽으면 개체수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빠져나가도 개체수는 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어떤 거냐? 이게 제일 심한 곳이 사바나예요. 사바나. 세렝게티라고 들어봤어요? 논산 좀 넘어가면 있는 곳인데 알아요? 거기로 가세요. 나중에 세렝게티로 가자고 그래요. 강경하고 논산 사이에 있어요. 세렝게티 데 가면 우기 때나 이런 때, 건조기 때 얘들이 몰려다니잖아요. 풀을 뜯으려고. 이런 게 제일 심하죠. 강가에는 밀도가 높은데 그렇지 않고 저쪽 황무지 이런 데서는 밀도가 좀 떨어지다가 비가 오면 또 황무지 쪽에 풀이 잘 자라니까 그걸로 또 몰리고. 알았지? 이런 것들이 개체. 근데 시험 문제는 일정한 공간에 얘가 없다는 조건으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얘가 없다는 조건으로. 알았지? 일단 밀도라는 건 뭐 면적당 개체수. 됐어? 이거 모르면 진짜 바보다. 나 설명하면서 좀 약간 무기력함을 느껴. 니네가 다 아는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아는 거지? 자, 이거 그래프 보이지? 100% 나와 이거 시험 문제. 100%. 그럼 너희들은 어떠냐? 100% 틀려. 왜 틀리나 발 봐봐. 정신만 딱 차리면 돼. 자, 이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라는 건 여러 종이야, 단일 종이야? 질문을 못 들었어요. 그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요, 그냥. 그게 절교의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자친구는 나랑 왜 자꾸 헤어지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걔가 말하는데 들어주나 아니면 네가 말하는데 걔가 들어주나. 끝난 거죠. 왜 서열이 자꾸 밑에냐고요? 단절이 돼 있어요. 가족이랑. 가족끼리 막 지금 오늘 저녁에 뭐 할까 막 상의하고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누구 만날까 이러고 있으니 넌 어떻게 생각하냐? 뭘 그랬다가 이제 잘리고 골방 늙은이 신세 되고. 지금 웃는 게 다 그렇죠. 지금 단절돼 있잖아요. 동생이랑 막 부모님이랑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는데 계획 다 세우고 막 그러다가 이제 너 보러 가라고요. 야 같이 가자 그러면 싫어?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그냥 단절. 나중에 이제 어디 가족끼리 놀러 갈 때 걔는 배제 이렇게. 왜 안 갈 거니까 어차피. 그러잖아요. 안 가죠? 그게 멋있다고 생각되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쭈그러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아빠 나 가고 싶어. 5분만 있다가 와도 돼? 얼마나 이뻐요 애가. 여기를 막 오고 싶어 갖고. 근데 에휴, 하루 놀 바엔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도 뭐하냐? 뒹굴뒹굴해요. 의미 없어요 그냥. 시체처럼 시체놀이 하고 있는 거지. 참여하세요. 자 여러분, 이 그래프가 뭔지 그래프를 볼 때는 가로축을 먼저 보시고 세로축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조건을 잘 보세요. 시간에 따른 개체군의 개체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다는데 얘들이 이 그래프에 조건이 있습니다. 면적은 일정하고 이출입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개체군의 변화를 보는 거죠. 밀도를. 근데 개체군이라는 건 동일한 종입니다. 동일한 종만 봤을 때 그들은 시간당 이론적으로는요. 출생을 계속 할 거고 또 죽는 애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개체들은 계속 늘어나야 되고 죽는 것보다는. 알았죠? 무슨 애들이 하루살이도 아니고. 그렇죠? 한 마리가 태어나면 적어도 몇 년은 살잖아요.
그럼 그 1년 동안에 또 새끼들이 안 낳겠냐고. 그럼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론상 생장곡선이에요. 시간당 개체수는 는다. 밀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게 이론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막 늘어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일정해진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자, 네가 장가 갔어요. 와이프가 더할라 해서 사랑스러워요. 또 와이프도 너를 너무 사랑스러워해요. 자식을 낳아요. 이론상 너는 100명을 낳을 수 있어요. 자식을. 와이프가 힘들겠지만. 하지만 낳아요? 안 낳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못 키우죠. 걔를 키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너 하나한테 들어간 돈이. 까놓고 1년에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따져봤어요? 이게 가장 서열 아래의 애들의 행동이에요. 자기가 왜 서열이 아래인지도 몰라요. 돈만 까먹고 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 구멍 났어요 지금 이미. 마이너스. 알아요? 펀드 마이너스. 이번에 100점 맞았으면 아니죠. 하지만 역시 수익률은 마이너스. 아, 두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실제 생장곡선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론 곡선이 이런데 생장곡선이 이렇다. 그럼 이들의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그때 갭 차이는 어떻게 찾냐면 같은 시간 동안에요. 자, 여기를 제가 잘라볼까요? 여기를 딱 잘라볼게요. 시간 이 지점. 그 다음 시간 이 지점을 잘라볼게요. T1이 있고 T2가 있다라면 자, 이게 이론인데 실제는 이렇고요. 요게 이론인데 실제는 이래요. 여러분 갭 차이가 어디가 커요? T2일 때가 크죠? 그럼 왜 크냐는 거예요. 왜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못 낳았다는 거죠? 사정이 안 좋아서. 그죠? 그건 힘이 딸릴 수도 있고요. 네가 주거지가 작을 수도 있고요. 뭐 초가상칸인데 갑자기 100명을 어떻게 키워요?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되는 거. 돈, 먹이라니까 웃기네. 식량이라 할게요. 이런 것들의 부족,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갭 차이를. 이해 갔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환경 저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 저항이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한다는 거죠. 환경 저항이 증가한다. 이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이건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빗금칠 이 부분, 음영이 들어간 부분이 환경 저항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실제 생장곡선을 갖고 분석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분석하냐면 이거 가지고 분석해요. 이걸 가지고 분석해요.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여기까지 쭉 가는 동안에 실제 생장곡선을 잘 보세요. 개체수가 늘어나요? 줄어요? 어렵죠. 그래프만 나오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한다. 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눈이 있잖아요. 눈이. 시간당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이 그래프가 실제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 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개체수가 느나요? 주냐고 물었어요. 제가.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이건 대답을 안 합니까? 늘어요? 줄어요? 지금 저거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자, 는다 오른손, 준다 왼손. 이건 그걸 논할 여지가 없다.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 둘, 셋.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체의 숫자가 준이
주니? 늘지? 난 이거 질문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니들한테 던져놓고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어. 근데 너희들은 뭔지 알아? 이랬어, 나한테. 너희들이 왜 돈을 내고 이런 교육을 받는 줄 아니? 밖에 나가서 남들보다 좀 더 앞을 내다보라고 배우는 거거든. 과학을 배워서 뭐 할 건지, 응? 내가 과학 전공도 하지 않을 건데 뭐 할 건지. 나도 불과 3, 4년 전까지는 그냥 내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과학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려고 내가 배웠구나.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랬는데 과학생이 왜 됐냐고. 그런 질문 한 친구가 있어요. 과학을 특별히 잘했냐고. 아니요. 뭔가를 특별히 잘한 게 아니라요. 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갔어요. 솔직하게. 사범대를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굳이 뭐 내가 뭐 할 바라면 이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진로를 잡은 거고요. 그래서 한 일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니들보다 나은 거죠, 내가. 근데 어떤 걸 깨달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역시 과학선생이라 이런 소리를 몇 번을 들었어요, 제가. 뭐 때문에 들었느냐? 주식을 하다가. 제가 돈을 잘 꼽는 게 아니에요. 이 주가 올라가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산업은 분명히 앞으로 몇 년 후에 뜬다. 는 건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과학을 하다 보니까 미래 첨단 산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석유화학 공업이 뭔지는 최대한 알잖아요. 니들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생각한 게 자기가 살다가 만약에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건 교육의 덕분이에요. 무조건. 많이 알기 때문에. 어설프게 안 게 아니에요. 외워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해서 얻어진 지식은요. 사기를 안 당합니다. 갖고 있는 돈은 사기당하죠. 서열 금방 뺏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절대 안 뺏깁니다. 이거 잘리기 전에는. 이럴 일은 없겠지, 이럴 일은. 공부하시라고, 공부. 근데 모든 공부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어떤 놈이 그러잖아요. 사법고시 패스한 놈은요, 행정고시도 패스 잘해요. 하다못해 걔는 운전면허 시험도 잘 봐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아는 겁니다.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근데 그 습득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얻어지는데 뭐가 됐을 때? 기본 베이스가 됐을 때. 이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시간당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직선으로 놓으면 증가한다는 놈들이 곡선을 놓으면 헤매요. 무슨 말이냐면, 야, 민호가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서 주웠어.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솔직히 배운 걸로. 좋아. 지나가다 쓰레기를 버렸어.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됐어요. 그 쓰레기를 주운 애가 들고 가다 버렸어. 걔는 어떤 놈이야? 그저 그런 애가 아니라 걔 사람입니다. 나쁘고 좋다라는 흑백 논리로 중학교 때까지, 초반에까지 배웠다면 그 이후의 교육은요, 정확하게 법조인이라면 이 아이가 얼만큼을 주웠고 얼만큼을 버렸는지가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고요. 관점이 그러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에이, 사람이네. 맨날 어떻게 주워 버리기도 해야지. 그게 진짜 사람 아닙니까? 다만 줍는 횟수가 많아야 마음이 뿌듯하겠죠. 버리는 횟수가 많으면 좀 자기가 불편하겠고요. 근데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6개 줍고 한꺼번에 100개 버리면 그거 나쁜 놈이잖아요, 그거는. 기죠? 그렇게 뭔가 애매한 질문을, 조건을 자꾸 붙여서 다시 한번 질문해달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과학생이고. 근데 굉장히 무용적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좋은 놈이네, 나쁜 놈이네. 그래, 반전이 일어나고, 반전이네, 이지라고 앉았어요. 영화 보고. 그런 사고가 위험한 사고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게.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점을 보면
이 세로값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내가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수가 많아진다는 건 요 점선 때까지는 누가 많다는 얘기예요? 출생률이 많다는 얘기, 이출입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맞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디가 나오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반듯 할 때 이 부분이 나와요. 자, 이 부분에선 출생과 사망은 더 이상 일어난다. 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봐요. 이걸 고민이라고 또 고민하고 있어요. 환장합니다. 여기까지 아기를 생산했던 개체들이 여기 오니까 야, 이제 아기 낳자마자 이 지랄하냐? 낳지. 낳는데 죽는 개체수 똑같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이걸 다음 시간에 또 한다는 게 내가 승질난다. 이 다음에 화학 시간인데 그때 또 한다는 게 승질나. 여기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났는데 자 보세요. 출생률과 사망률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둘 다 증가를 해요. 알았어요? 출생률도 증가하고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죽는 사망률도 많아지겠죠. 근데 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고요? 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따라잡는 거예요? 사망률이 따라잡는 겁니다. 나중에. 그럼 왜 출생률은 주저주저 했을까요? 뭐가 나타나서 그렇다? 환경저항 때문에 그래요. 환경저항. 알았습니까? 이 환경저항이 뭐가 있나요? 뭐 인간으로 따지면 아까 얘기했죠. 뭐 있어요? 돈이라든가. 돈이 최고네요. 끝이네요. 그냥. 돈만 많으면야 할지 모르지만 너의 관심 뭐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야 100명인데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해도 100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한테. 아 앞방 뒷방 건너방 이게 아니잖아요. 100명이면 1호실 2호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너 아침에 100호실까지 아들들한테 다 인사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쳐요. 직장까지 와야 돼요. 아니면 걔들이 인터넷으로 출결사항을 체크하든지 아빠 자 일어나세요. 그래 뭐 이러든지 메일을 주고받아도 아마 그래를 복사해서 컬트를 V만 할까? 응 그래 그다음 아버지가 그래 했다고 돼지 맞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개체들 입장에서는요 면적은 사는 서식지는 한정적인데 개체수가 많아지다 보면 먹이의 부족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들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다른 개체들도 있다면 포식자의 공격도 있을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개체가 유지된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 옛날에 어디 공원인가 거기서 사슴을 키웠대요. 사슴을. 아, 그 공원 이름도 까먹었네. 옐로스톤 아닌데. 어디 공원인데 그 사슴을 보호하려고 이리를 다 잡았답니다. 이리들을. 사슴이 무지하게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초원의 풀들이 다 죽었어요. 먹이가 없으니까 애들이 뿌리까지 캐먹는 거야, 다. 그 나중에는 사슴도 개체수가 죽는 거야, 굶어서. 그래서 자연계에는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형이. 이리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또 사슴을 잡는 건 아니거든요. 먹을 만큼만 잡아요. 모르겠어요. 이리 중에 하나가 기업가 체질이 있어갖고 잡아서 창고에 떠놓고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이 인간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먹을 만큼의 이상을 잡아서 가둬놓는 애들은 인간이 아니다. 다람쥐도 있습니다. 우리 다람쥐 엄청 끌어모아요. 가을이 되면 요때쯤이면 입안에 이만큼 들고요. 뛰어갑니다. 어디다 놓냐? 땅속에 곳곳이 자기 집 주변 땅속에 곳곳이 묻어놔요. 저장을 해놓는 거죠. 겨울에 배고플 때 대비해서. 그럼 겨울이 되잖아요. 못 찾아요. 그래서 죽어요. 미친 씨.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게 있어야 차라리 곰처럼 굶든지 이러고는 못 찾아서 굶어 죽고. 그렇게 가을 내내 발바닥 땀나고 숨겨놓고. 근데 그걸 누가 찾아 먹는 줄 알아요? 새들이 찾아 먹어요. 그걸. 새들이. 그리고 그렇게 새들도 못 찾으면 그거는 나중에 싹을 틔운대요. 씨알이니까. 그래서 걔가 하는 일은 있어요.
근데 지 주관적인 삶을 보면 참 불쌍한 삶이죠. 일단 여러분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에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까지는 출생률이 반드시 높은데 그 다음부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어떻다? 같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런 내용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얘들아 실제 생장곡선은 이렇게 나와. 이론적 생장곡선은 이렇게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개체수 차이는 커져. 무엇 때문에? 환경 저항 때문에 그렇다. 환경 저항이 뭐라고? 먹이라든가 포식자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질병 이런 것들. 알았어? 시험 문제 100% 나오니까 틀리면 죽어. 라고 했는데 여러 죽었죠. 틀리면 죽어 그랬더니 여러 죽었어요. 삽시다. 다음 물고기 개체군의 생장과 환경 저항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봐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죠? 출생률과 사망률 중에 누가 커서? 그렇죠. 출생률이 커서. 이제 잘 알아듣네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일까 이론적일까 이거? 이렇게 나온 거 실제일까 이론적일까? 실제요. 이론은 이거예요. 이론 여러분 이론은. 알았어? 그럼 이게 왜 생기냐고. 이게 이 갭이 왜 생기냐고. 얘 때문에. 알았습니까? 얘 때문에. 이런 걸 환경 저항이라 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한몫한다고. 누구? 포식자. 알았어? 우리 요즘에 하천에 포식자는 누구 있을까요? 아는 거 얘기해봐요. 베스 괜찮네요. 또 뉴트리아요? 걔 풀 쳐먹어요. 아 정말 거기 안 잡아요. 달 형님 계시잖아요. 달. 먼 달. 둥근 달. 수달 형님. 아 이거 참 형님도 못 알아보고. 또 있죠. 꺽지 형님 계시죠. 꺽지 형님. 들어는 봤어요. 꺽지. 꺽지. 걔도 육식이잖아요. 그런 애들. 알겠어요? 걔들이 포식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쏘가리 뭐 되게 많잖아요. 육식성으로 하는 거. 이름들이 이렇게 멋있을까요, 다? 쏘가리, 꺽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별스럽지 않나 봐요. 자, 개체군의 생존 곡선. 여러분 생장 아니야? 이거? 생존 곡선이야. 잘 봐라.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얼마나 살아남았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래. 봐봐. 그래프. 야, 1형, 3형을 잘 봐. 3형이 뭐냐? 태어나는 건 엄청나게 태어났는데 초반에 엄청 죽는다는 얘기야, 저게. 저게 뭐뭐 있냐? 한번 찾아봐. 너희들이 TV를 많이 봤으면. 저런 개체들이 뭐 있지? 어떤 거? 내가 보기에는 하루살이들은 사는 기간이 짧아서 아마 얘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끝날걸? 그냥 이렇게. 아, 저런 개체들. 개체 수를 되게 많이 나와서 몇 마리면 못 살아남는 애들. 하나만 예를 들어봐, 각자들. 너네 의견으로. 뭘 봤어, TV에서? 둔산동만 가지 말고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보라고. 그런 게 없어? 아, 물고기 있잖아. 새끼 엄청나게 낳잖아. 근데 치어 때 다 잡혀먹잖아. 물고기 말고. 문어 같은 것도 모르냐, 문어? 문어는 문어가 문어 새끼를 키우잖아. 먹지도 않고. 키우다 어떻게 돼? 마지막에 새끼들이 다 나가면 죽어. 문어가. 그리고 망상어라는 물고기가 있거든. 걔는 유일하게 새끼를 낳아. 배 안에서 부화해가지고 새끼를 낳거든. 근데 새끼 낳고 죽어. 걔도. 그럼 또 분해자가 와서, 아니면 물고기들이 와서 개들이 와서 다 먹어가. 걔들. 그 다음 거북이도 그렇잖아. 알을 엄청나게 낳잖아. 해안가에다가. 거북이 조그만 거 되게 빠른 거 알지, 너네? TV도 안 봤냐? 이렇게 가 막, 그럼 새들이 와서 먹고. 그죠? 지나가 또 다른 새가 또 와서 먹고.
간신히 한 3분의 1 살아서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처먹고 처먹. 그 중에 한두 마리 살아남는 거거든. 악어도 마찬가지고요. 난생류들이 그래요. 알을 낳는 애들이. 알겠어요? 새는 저리 가라요. 새들도 보면 여러분 4마리 5마리 낳잖아. 그러면 그 요즘에 유튜브 내가 새 이렇게 일대기를 외국 유튜버를 많이 보는데 한 5편을 봤는데 어미가 새끼 3마리든 2마리든을 끝까지 키우는 비디오가 하나도 없었어요. 중간에 뭐 뱀이 와서 먹고 먹이를 물고 왔더니 없어 새끼가. 두리번. 아니면 다른 새가 와서 물고 가요. 어떤 거냐면 매나 그 부엉이류 있죠. 올빼미류 이런 애들이 와서 물고 가더라고 그냥 새끼를. 그럼 그 자리에서 먹든지. 그 웃기는 게 그 외가리나 백로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럼 걔들 한 구루에 같이 살잖아요. 근데 둥지를 지려면 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옆에다 쌓지 않습니까? 그 순놈이 나무를 잘 몰아다 주면 암놈이 그걸 갖고 집을 지어요. 근데 그 중에 요게 된 놈인데 이게 나쁘게 된 놈들이 한 놈이 부모가 둥지를 비운 사이에 가서 새끼를 잡아먹어요. 아니면 떨어뜨려요.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층에 내려와 있는 거야. 지네 지금 밑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새끼들 다 죽이고 가만히 있어. 그럼 부부가 올 거 아니야. 근데 새끼가 없어? 그럼 멍은 있다 날아가요. 그럼 그 집을 털어와요. 그 집을 털어와요. 나무로 옮겨와서. 세상에 참 대단한 놈들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 여러분 쓰리형은 초반에 죽는율이 많은 애들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그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악어도 늪지새는 제왕이지만 새끼 때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 알을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높아. 굴이나 어류 이건 여러분들 굴 같은 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굴 그치 먹기만 했지 뭐 굴은 잘 모르는데 어류는 알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악어 같은 거 개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초기에 엄청 죽는 것들. 그러면 완형은 뭔가 봐봐요. 완형은요 초기에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새끼를 적게 낳는 애들이에요. 어미의 보호가 확실하든가 아니면 태어났는데 여기가 금수 딱 붙은 애들이 있잖아요. 공격을 못하는 애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아이를 어디서 낳아요? 집에서 낳죠. 근데 집 주위에 호랑이 있고 뭐 사자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코끼리, 돌사냥 이런 애들 있죠. 처음에 새끼를 한두를 낳거든요. 근데 돌사냥 같은 경우는요 독수리만 조심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독수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외국은요 이 사냥들이 절벽을 되게 잘 타거든요. 그래서 포식자가 못 쫓아와요. 절벽을.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독수리가 처음에는 돌사냥 주변에 그러니까 절벽이 많은 곳에서 사냥들이 사는데 독수리가 거기 처음에 나타난 건 그 절벽을 잘 탄다고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진 놈들이 가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체를 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떨어지는 거지 애들이. 응? 이거 어떻게 해? 공격해야지. 근데 이것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 절벽은요 여러분 평지와 다르게 옆으로 날아서 쳐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대요. 새들이 이렇게 날기 때문에 이렇게 날면 되죠. 비행기도 아니고 그건 힘든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 모서리 있죠.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나는데 말고 요 모서리 거길 지나갈 때 기다렸다가 치는 거예요. 툭. 아스발이. 그럼 얘가 삐끗 넘어지잖아요. 그거 잡아먹는 거야. 진화하는 거죠. 적응을 하고 그것들이. 그래서 개들은 개체수가 한두 마리만 낳기 때문에 보호도 잘 되고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코끼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코끼리는 머리가 좋아갖고 새끼 코끼리 있으면 덩치 큰 코끼리들이 둘러싸잖아. 새끼 코끼리 막 공격하는 거 봤냐 사자들이? 근데 이 피부가 새끼도요 되게 단단합니다. 등어리 찢고 막 자르고 그런데도 막 두세 마리 붙었는데 새끼가 가요. 막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얘들은 본래 그 사자들이 공격하는 데가 어딘 줄 아냐? 목이거든, 목 부분. 코끼리는 목 없잖아. 그치? 목이 없잖아.
이 MLM을 하다 못 잡는 거 등을 공격하는 건데, 그리고 하이에나들이 정말 야비한 게, 하이에나들 물소 같은 거 공격할 때 어디 공격하겠냐? 걔들이 목을 물겠냐? 못 물어. 턱뼈가 되게 발달했지만 잽싸지를 못하거든. 생식기를 물어. 생식기 물면 끝나는 거야. 탁 물리는 순간 끝나는 거야. 거기가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걔들이 그래서 뒤를 공격하는 거예요. 뒤를. 그리고 걔들이 제일 먼저 먹는 게 뭘 것 같아요? 니들 돼지 같은 거 잡으면 제일 먼저 뭘 먹을 것 같아요? 뒷다리살, 뭐 안창살 이런 거 먹겠죠. 소 잡아도 내장부터 먹어요. 걔들은 내장을 먹으면 끝이에요. 다른 것들은 막 진짜 그 살을 뜯어먹고 막 이러는 거는요, 배가 더 고플 때 먹는 거고, 제일 먼저 내장을 먹고 개를 끌고 올라가서 표본 같은 경우 나무에다 걸쳐놓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고기 먹고 그런대요. 근데 고기도 다 못 먹어요. 개들이 무슨 포크 갖고 와서 착착 하고 쓸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뜯어먹다 냅두면 그 다음 애들이 이제 오는 거야. 찌꺼기들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이에나 이런 애들이 와서 먹고, 독수리들이 와서 꼬아서 먹고, 여러 종들이 막 풍부한 식사를 하는 거죠. 인간이 만약에 한 마리 잡았으면 아마 뼈만 핥고 있을걸. 근데 인간, 우리나라 사람들 걸리면 뼈도 또 우리가 물에다 끓이잖아. 곰탕. 야, 그럼 그 독수리 이런 애들 옆에 있다 그렇게 자, 악랄한 새끼들이다. 저 새끼들은 다 빼먹네 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죠. 자, 투영 봐봐요.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거.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알아서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거든요. 여기 뭐 히드라 같은 경우는 강장생물이라 가지고 물속에 있는 것들이잖아. 저그의 히드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 그건 막 무한대 뽑을 수 있잖아. 기러기 같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투영 같은 경우가 기러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철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새들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개체수가 많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조절을 한답니다.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2마리, 3마리 막 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거 70년대 이 산하정책 그 표현거든요. 근데 그렇게 낳지 않고 한두 마리만 딱 나갔고, 1마리 정도, 2마리 정도만 나갔고, 이동하기 편하게. 얘가 얼른 자라서 날 수 있으면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봄이 되면 또 자기 위치로 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한답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진화가 된 거죠, 그렇게. 알았지? 오리 같은 경우가, 여러분, 청둥오리도 철새인 건 알아요? 근데 하천에 가면 청둥오리 엄청 많죠? 덮어놓고 낳다가 못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새끼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텃새가 돼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걔들. 딸리는 거죠, 이게. 근데도 살아남잖아. 왜? 먹이가 풍부하니까. 근데 포식자도 살벌하죠. 누가 있습니까? 구리 형님 계시잖아, 구리 형님. 미스터 너. 그분이 거의 포식자 상위예요, 걔들이. 그리고 다리 형님도 가끔 공격을 한대요, 오리를. 우리 다리 형님이 황소개구리 퇴치 작전의 1등 공신이셔요, 그분이. 황소개구리 알 같은 것도 잘 안 먹거든요, 메기들도. 아, 우리 다리 형님은 뭐 걸리면 죽어. 아주 머리까지 다 먹는데요, 다리 형님이. 수다리 형님이 이제 조금 조직을 이끌고 움직이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심찮게 봐요. 본 적 있어요, 수달? 직접? 자네도 본 적 있나? 본 적 없죠, 자네는? 하천 좀 다녀요, 저 친구처럼. 클럽만 다니랬더니 아니네, 하천도 다니고 그러네. 그럼 너구리도 보이고요, 진짜로. 수달도 많아요, 보면. 물속에서 막 돌아다녀요. 수달은요, 찹찹찹 소리 하면 수달이에요. 뭘 먹는 거예요. 찹찹찹 소리 들려요. 알겠죠, 이거 구분. 여러분, 초반에 덮어놓고 많이 나서 거짓골을 운면하는 게 3형이에요. 알았습니까? 귀족형은 완형, 일형은 지능형이에요. 지능형. 알겠어요? 사람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사람? 완형이에요, 완형. 사람은. 알겠습니까? 알았지? 다음. 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참, 이거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텐데, 이거. 응? 이게 뭐냐면, 니네 딱 보니까 누가 제일 안정적이냐? 뭐, 가운데 써있네, 안정형.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 보통? 이 피라미드형이라고 부르거든? 그지?
근데 이제 방추형이란 말을 쓰고, 알았니? 이런 같은 경우는 태어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그래도 많은 걸 뜻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청소년, 저 아이들, 그런 초년, 그런 애들이 유년기, 청년기 이쪽 애들이 많고, 장년기가 얼마 없는데 우리나라는 딱 이거지. 우리나라 딱 이거야. 난 니네가 너무 불쌍해 나중에. 니네가 20대가 돼가지고 30대 한참 돈을 벌 나이에 그 윗대가 돼 다 이래. 뭐 하시겠냐 이분들이. 놀고 먹죠. 이분들이 국가를 지킬 거야 뭐 할 거야. 아 그건 하겠네. 태극기 부대 해갖고 광화문에서 노인들. 그죠? 그리고 꼰대질 막 이런 건 하겠죠. 안 비키냐? 뭐 이런 거예요. 버스 안에 앉아가지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괴리감이 생길 거라고 해요. 괴리감. 그러니까 지금 한 너희들이 3, 40이 되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진보 세력이 되고 나면 노년층과의 괴리감이 생길 거라고 그래요. 노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진다든지. 그래서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도 시초에 불과해요. 이 세상은 되게 평등하거든요. 생태계 평형이. 그래서 한 번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비정상적이면 어떤 현상으로든 정상으로 만들어요. 자연은. 천재지변을 일으키든 뭐를 하든. 알겠어요? 인간이 너무 많아진 거죠. 두렵지 않아요 지금? 아 나는 어디에 속할까? 배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아이고 부끄럽다. 지금 생식 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많다. 그럼 무슨 얘기냐? 생식 전에 연령층이 많다는 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생식 기능이 생기면 개체수가 많아질 발전성이 있는 거죠. 아, 얘 보세요. 야, 니네들 보면 다 형제 있는 애들 별로 없지. 형제 있는 애들. 혼자 있는 애들 되게 많잖아. 외동. 외동이지. 외동이네. 외동이지. 그래서 서열이 밑바닥이구나. 막내냐? 근데 서열이 밑바닥이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 막내냐? 근데 서열이 밑바닥이냐? 나는 그러기 쉽지 않은 애들을 둘이나 데리고 있네. 막내냐? 서열은 그래도 있겠네. 그죠? 부끄러운 것들. 에휴, 나쁜 놈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읽으면 되니까 별로 어렵진 않고. 이거 한번 보자. 주기적 변동이라는 건 생태계 평형이야. 많아지면 환경 저항에 부딪혀서 개체수가 조절된다는 걸 의미하거든. 여기 봐봐라. 영양 염류의 양은 이거 먹이다. 알았지? 봐라. 지금 보면 돌말이라는 놈이 있어. 돌말. 단세포 생물이 알았냐? 돌말은 날개가 있나요? 의지하지 마. 단세포다. 니들보다는 전응한 애들이야. 여기 보면 돌말의 개체수가 이 그래프거든. 요 그래프. 이게 돌말의 개체수인데 영양 염류량이 많으면 먹이가 많으면 얘들이 봄이 되어서 개체수가 급증해. 먹이가 많으니까 막 급증한다. 물론 빛도 세지고 그 다음에 뭐 수온도 점점 높아지고 그러니까 돌말한테 딱 좋죠. 그러다가 먹이가 뚝 떨어지면 얘가 개체수 확 줄어요. 알겠어요? 먹잇감이 떨어지니까 얘가 확 준다고. 엄청난 환경 저항에 직결한 거죠. 그래서 개체수가 이렇게 작은 여름철을 지내요. 근데 다시 수온이 좀 떨어지면서 빛도 약해지면서 영양이 많아지면 그때다 싶어 한번 뚝 튀어요. 근데 또 역시 또 영양이 줄어요. 그럼 같이 줍니다. 다시 얘가 영양염류량이 가을이 돼서 수온이 낮아지면서 많아지면 자 여기서 영양염류는 왜 저렇게 많아지다 줄어다 그럴까요? 영양염류는 수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약간 수온이 차야 용존 산소량도 많아지고 영양염류도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돌말이 커지고 주는 게 좌지우지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근데 왜 가을이 됐는데 영양염류가 높아졌는데도 돌말이 개체수가 그대로일까요? 그건 수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얘기하는 환경 저항은 뭘까요? 빛의 세기라든가 수온이라든가 영양염류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저항에 해당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 주어가 누구야? 돌말데스 해봐. 뭐라고? 하품하지 말라고. 이 채우지. 자, 2번 보자. 피식이 뭐라겠냐? 이거냐, 피식이? 너네 관람객이니? 돈 내고 여기 앉아있는 관람객이야. 내가 뭐라고 하면, 아, 외국에서 온 우리 가수들이 말이야, 싱어들이 일본 공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왔어. 맨날 일본이 크니까 시장이. 요즘에는 한국을 들렸다가 일본을 거쳐서 가. 왜 그러냐? 일본은 노래를 부르잖아. 다 같이 한 말도. 근데 끝나면 박수 쫙. 일본은 다른 거에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게 옛날부터 미덕이었어. 그래서 누군가 사고를 당하고 쓰러져도 외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옛날에 뭐 우리나라 뭐 한국 유학생 하나가 지하철에 빠진 애, 그리고 죽었잖아, 걔. 그러고서. 일본엔 큰 이슈죠. 야, 남이 저 일에 참견한다. 참견이 아니죠. 저기 도와주는 사람. 자기들도 있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일본에 가잖아요. 지하철에 앉아있으면 휴대폰을 다 봐요. 책을 보거나. 그래서 보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캐리어 딱 놓고 이제 남바역으로 가는데 간사이공항에서 이렇게 딱 볼 거 아니야. 난 신기하니까. 그 사람은 절대 주위를 두루뭉거리지 않아요. 나는 혼자 하는 거죠. 안 보니까. 근데 어떤 여자분하고 딱 맞았다, 딱. 근데 그 여자분이 딱 보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스미마생. 딱 마주치면 스미마생이에요. 다 그래요. 보면, 아, 스미마생, 스미마생. 미안하다고요, 다. 그리고 남자들이 지하철에 타면 다 이렇게 손을 위로 올리고 있어요. 전 내리고 있죠. 다 올리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여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남자들만 있는데도 이러고 그럼 나는 내리고 있어요. 변태죠. 피식, 포식. 여러분, 일단 개체수는 누가 많아야 돼? 피식자하고 포식자 중에. 여기 토끼가 있고 눈신토끼랑 스라소니가 있다면 눈신토끼가 개체수가 많은 겁니다. 먹이 피라미드 봐도 맨 밑에가 생산자고 1차 소비자면 그 양이 1차 소비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피크를 띄우는 거 있죠, 앞에. 이렇게 피크가 높은 애들. 얘들이 피식자, 눈신토끼고요. 그 뒤를 따라서 커지고 주는 애들이 누굽니까? 우리 스라소니 형님이에요. 알았어요? 스라소니는 그러니까 먹잇감에 따라 그 개체수가 늘고 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환경 저항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어떤 말인지? 피식자, 포식자의 관계는 질문.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아니다. 맞다. 오. 딩동댕. 그럼 누구 간 상호작용이야? 그렇지. 군집 간. 종과 종 사이. 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봐봐. 쭉 봐. 텃새. 니네 텃새 주변에 누구 있어? 현철이요. 누구냐 그랬더니 내 친구요. 그런 거 말고요. 너희들 텃새 그러니까 참새, 까치. 물론 개들도 텃새는 있는데 그 새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구역이 있는 건데 가장 텃새적인 영역이 강한 애들이 누구냐? 호랑이 같은 애들이야. 강아지들도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도 오줌 찍찍 깔고 다니는 게 자기 영역 표시거든요. 그게 텃새예요. 메기도 자기 영역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잡아먹어요. 문어 한 마리 잡죠? 그 주위에 문어 없어요. 걔가 그 텃새죠. 거기 지역에. 아셨어요? 그 텃새가 그런 겁니다. 어떤 서식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침입하면 무조건 공격을 합니다. 사자무리 같은 애들이 그래요. 그런 애들이 텃새가 있죠. 그런 건 같은 뭐가 있다? 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룩말 몰려있죠? 몰려있어도 자기가 먹을 쭉 뻗어서 먹을 수 있는 풀 근처에 들어온다 그러면 죽어요. 기린 싸우는 거 봤어요? 와, 목치기 살벌합니다. 목치기. 뭐가 목길이 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됩니다, 막 이렇게. 살벌합니다. 자, 까치, 백로. 백로 알죠? 그 소나무 다닥다닥한 곳에서도 자기 지역 침범 싸워요, 바로. 은어가 싹 올라오잖아요, 상류로. 그러면 피라미드 옆으로 싹 피깁니다. 원래 피라미드가 강 가운데 살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순이제. 이건 알죠, 여러분? 힘센 놈짱. 누구를 보면 알겠죠? 니들 자신을 보면 알겠죠? 순이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일본 원숭이, 큰 뿔량, 닭 이런 것들은 침팬지 같은 것도 다 뭐가 있어. 그런 건 뭐 리더제하고 순이제가 좀 비슷해요. 근데 이 리더제는 뭐냐면 움직임에 있어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기러기 같은 경우는요, 리더가 누구든 될 수 있는 거 알아요? 리더가 쭉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맨날 좀 지치면 그 다음에는 바톤 교체해요. 그럼 걔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늑대는 전형적인 리더제죠. 누가 왕이죠? 암놈이 왕이에요. 암놈이. 승냥, 이거 승냥이래. 하이에나도 그렇고요. 암놈이 왕입니다, 걔는. 알겠어요? 그리고 양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회생활. 이거는 분업화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일만 해, 넌. 넌 새끼만 낳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공격만 해. 뭐 이런 것들. 꿀벌이나 개미들이 사회생활. 지금 이 사회생활이라든가 텃세, 순이제, 리더제, 뭐 째가 들어간 애들은 다 뭐예요? 개체군이에요. 개체군 사이. 가족생활. 사자, 코끼리, 침팬지, 사람 이런 애들. 물론 왕따도 있겠지만 그 중에. 알겠죠? 이런 애들이 가족생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런 애들은 사람하고 잘 어울리기가 어렵지만 인간의 손에서 크면 가족생활 어느 정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얘들은.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몇 년 만에 헤어졌던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알아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늑대도 그렇고 리더제 뭔가를 따르는 애들. 근데 개미가 뭐 알아본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알았죠? 집에서 개미 아무리 키워봐요. 나중에 개미가 막 금바지 물어오고 이런 건 없어요. 얼룩말 이런 애들도 알아보죠. 백로, 새들은 조금, 앵무새는 알아보더라, 앵무새는. 소리, 삑 하니까 가다 오더라고. 알았죠? 자, 이제 문제.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그 어디까지 푸냐면요. 중간에 보면 104번, 106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푸세요.